오늘 시간부터는 여러 시간에 걸쳐서 랜덤 멤브레인의 트래피킹에 관련되는 많은 경로들 팀에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은 되게 친숙한 정리이고 구석구석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경로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 현실이 후반 복습부터 그렇게 있는 현실보다 하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소남을 통해서 수송을 한다 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소남 수송의 주요한 원리들 오늘 얘기를 할 것이고 소남 수송의 관계 얘기를 할 것이고 지금 여기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 소남 수송 여기다 나타나는 소남 이것들이 다 소남 수송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만 이런 소남 수송의 관계가 다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이에 구별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겉보기엔 다 소낭이지만 그 소낭을 자세히 그 안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개별 경로들을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시간에는 이러한 소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 위주로 일반적인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개별적인 경로들을 아마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연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원리,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수송 인자들, 주요 인자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번 파워포인트에서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떠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본 내용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팩포 생각 시간에 하지만 좀 더 생각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개별 인자들에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복습점해서 여기 있는 업무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사이토솔에 있는 라이보솜이 이제 이하로 끌려와서 이하에 붙어있는 상태로 트랜스레이션이 되면은 트랜스로케이션이 동시에 되거나 나중에 되기도 하지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골지로 넘어간다. 골지로 넘어가는 일부 글라이코프로테인 얘기를 하면서 골지를 약간 포기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더 보충해서 골지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골지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많은 경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골지에서 여러 가지 소팅이 특히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 쪽에 트랜스 골지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 쪽에서 많은 소위 솔팅이 일어나게 돼서 여러 가지 경로를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경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크리션 경로, 즉 시크리 경로, 즉 이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경로가 될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시크리트 비스크리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들을 정리해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크리트리 세트웨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골지에서 나가는 것 중에서는 또 라이소솜으로 또는 식물이나 일반적인 유캐리트에서는 에코죠. 그래서 라이소솜이 없는 유캐리트에서는 에코로 가게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라이소솜 에코로 이제 전환시키게 될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이 로드맵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동물로 뒤집는 하기 때문에 여기 라이소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지에서 이렇게 얼리 엔도솜을 거치고 레이트 엔도솜을 거쳐서 라이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골지에서 얼리 엔도솜을 거치지 않고 레이트 엔도솜을 해서 라이솜을 이런 식으로 라이솜으로 가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라이솜에 두 가지 물질들이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하나는 라이솜으로 가서 작용하는 지금 라이솜의 레지던트 즉 가수분해 요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 뭐 지질 분해 요소 등등 여러 가지 거대 분자들을 분해시킬 수 있는 가수분해 요소들이 라이솜으로 가야 되죠.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생합성 경로라고 해서 마치 이제 분비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이 도착하는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포 표면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라이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라이솜 가는 다른 종류들의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분해돼야 될 단백질이 있죠.
즉 분해돼야 될 대상이 대조적이죠. 얘들도 역시 이런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다르게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해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라이손 에코 경로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이 라이손 가는 경로 중에서는 이렇게 세포에게서 사이토솔에서 바로 이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오토파지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말했지만 오토파지 경로는 여기 이런 것처럼 이제 세포질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여러분이 새로 막이 주변에 둘러싸면서 막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면 안에 병파티가 구분될 수가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물질들은 다 분해되고 라이손으로 분해되고 반면에 밖에 있는 물질들은 남아있는 것들 분해 경로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토페이지 경로, 자가 포식 경로들은 라이손 경로와 이제 나중에 이제 라이손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이건 인과수만 이제 포획이라고 우리말을 할까요? 이렇게 잡아서 묶어서 이렇게 V 해포질의 나머지 부분으로 V에서 이렇게 마도로 둘러싸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가 좀 약간 다르죠. 겉보기에는 역시 이제 소낭처럼 될 수 있겠지만 거대한 소낭처럼 될 수 있겠지만 오케이. 반면에 이제 엔도솜 경로라는 것이 있는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엔도사이토시스에서 시작을 하셔서 세포 표면에서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들어온 다음에 이것이 얼리 엔도솜을 거치고 레이트 엔도솜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라이솜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이렇게 골지에서 가는 것이 생각적인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단백질 누구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돼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프로틴들을 분해시키고자 할 때 이런 식의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런 소낭들을 우리가 엔도세릭 디스크리 내포 소낭 세포 내부로 들어온 이 소낭들이 모여서 서로 융합을 하게 되면 얼리 엔도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리 엔도솜이 나중에 이제 성숙을 하게 되면 레이트 엔도솜이 되고 이 레이트 엔도솜이 있는 물질들이 이제 라이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라이솜을 만나는가 그 라이솜에 들어있는 가속元素들을 이쪽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 자체가 라이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여기 있는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는 물질이 이 경로 속에 들어가서 분해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엔도솜 경로죠. 하지만 여기 들어온 것들이 다 분해되지 않아요. 역시 분류 과정을 거쳐서 솔팅 과정을 거쳐서 일부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리사이클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정보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는 예를 들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들어가고 3분의 1 정도는 예를 들어서 그 라이존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당이 나누어져서 랜덤으로 들어가는 나라는 아니고 어느 정도 선택하고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네들이 엔도솜 정도 레이텐스까지 가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라이소솜은 크게 나누면 이제 사이토솔에 있는 그 표면적인 좋은 것들을 분해시키기도 하고 또 세포 표면이나 세포 밖에 있는 엔도사이토시스 세포 밖에 있는 예를 들어 익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물질들 같은 거 역시 이제 요 안에 이거 파란색으로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제 엑스트라 분기되는 과정이고 이제 엔도사이토시스 안에 들어오는 과정인데 이 트라셀룰러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파란색 물질 같은 것들이 안에 들어올 수 있죠. 또 빨간색 부분에 있는 플라스마 멤브레인 물질은 역시 이 엔도솜 쪽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제 전체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포 밖의 물질이나 플라스마 멤브레인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엔도솜 정도를 보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라이솜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라이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이솜을 통해서 오토파지 경로나 엔도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온 물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사실상 세포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결국 라이솜으로 와서 분해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해변질이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주요한 정보들이 쭉 살펴봤고 이렇게 이제 수강성의 원리로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 또는 트랜스포트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이 세포 내부는 아주 작은
100나노미터 이하 사이즈 보통 일반적으로 100나노미터 정도 이하의 사이즈의 직경을 가지고 있는 작은 소나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소나인지 아닌지는 사실 이제 3차원적으로 봐야지 실질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길다가 생긴 이런 것도 잘라보면 소나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소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이 길다가 생긴 큐블 역시도 진짜 이게 소나인지 아닌지는 사실 3차원적으로 봐야지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겉으로 보기 소나처럼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지 그냥 정지된 화면에서 보면 이것이 실제로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소나들이 어디로 가는 건지 사실 그냥 누구나 알 수 없이 그런 한계이긴 한데 많은 소나들이 있어요. 이런 겉보기에 이제 수능처럼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해하는 원리를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런 소나들은 보통 이제 그냥 사실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디 어떤 하나의 컴파트먼트로 이렇게 나와서 뛰어 나와서 이렇게 꼭 떨어진 다음에 그 안에 옷이 다시 다른 컴파트먼트에 가서 융합하는 형태로 이제 있고 이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의 정리된 화면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는 이렇게 버딩도 이제 버딩이 된다고 해서 이 버딩이 되는 장면 융합이 딱 들어가는 장면 거의 드물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몇 초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대부분 잘 보기 힘들고 보통 사진에서 보면 굉장히 이런 소나무 어쨌든 이런 소나무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싱글 멤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림에 보시기에 주황색 부분 또는 빨간색 부분이 사이토솔과 적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요 파란색 디플렛은 이 안쪽 공간이죠. 소나무의 안쪽 공간 내지는 특정한 오르가넬 또는 컴파트먼트의 안쪽 공간 즉 음면 쪽에 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빨간색 부분의 사이토솔 디플렛이라고 부르고 그 안쪽 파란색 부분은 루미널 디플렛이라고 부르가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런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이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토폴로지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파란색은 영원히 루미널 사이드에는 영원히 루미널 사이드고 그다음에 빨간색 사이토솔 사이드에 있는 디플렛은 영원히 디플렛에 있다. 영원이라고 하는 건 웃기지만 거의 플랫이라고 안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 또 거기에 붙어 있는 멤브레인 프로틴들 역시 그 토폴로지가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찾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몇 가지 개념적인 용어를 배우도록 합시다. 수동산 얘기했고요. 내감 어떤 의미인지 얘기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가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다른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카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카고란 말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소남수동의 원리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마치 두 개의 섬이 있고 이 섬을 이제 오가는 어떤 배라고 생각하고 바다고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면은 거기 이 배에 실어야 되는 화물들, 수송해야 되는 화물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소나무를 통해서 이동할 수, 수송시킬 수 있는 모든 그런 물질들, 분자들을 이제 카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 이 카고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멤브레인 카고, 다른 하나는 수로브 카고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멤브레인 카고는 당연히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멤브레인에 위치하고 있는 카고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서 파란 녹색으로 표시되는 카고, 멤브레인 카고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요 반면에 빨간색 요 분자들, 이것들은 이제 솔로브란, 즉 이 물면 속에 떠다니는 이런 애들은 이렇게 솔로브란 카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카고가 갈 때는 랜덤으로 그냥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농도에 그대로 소담 속의 농도 그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선택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빨간색 솔로브란 카고라면 보통은 여기에 있는 농도가 예를 들어 10이다. 여기에 있는 농도가 100이다. 이렇게 공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도 약간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100%가 그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이 솔로브란 카고들은 요 멤브레인 카고 특정한 종류의 멤브레인 카고랑 어떤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들의 멤브레인 카고들이 선택이 되면 역시 같이 선택되는 형태로 이제 수송이 되죠.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솔로블 카고로 주렁주렁 달고 있는 멤브레인 카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카고 리서트라고 소팅되는 카고 리서트를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꼭 붙어야 되냐, 멤버링이 꼭 붙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가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소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낭에 붙어있는 카보들의 달라지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선택성이 그 각각의 소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즉 멤브레인 카보가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카보도 다르고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택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는 A의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또는 비행기에 달리는 화물이 뭘로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택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는 우편을 보내는 비행기라고 생각한다면 우편번호를 적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화물을 보낼 때는 그것이 도착해야 될 정보를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배에서는 이 배가 있다면 이 배가 아무데나 다 가면 안 되죠. 도착해야 되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출발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들이 막이 있고 순항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곳, 도착하는 곳, 데스티네이션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다 막에 특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정보, 그 고유의 정보를 우리는 이제 막의 아이덴티티, 멤브레인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특정한 종류들의 순항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가야 된다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특한 어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아이덴티티가 있고 그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어떤 특정한 분자가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가야 되는 그런 특정한 순항들의 표면에 어떤 분자가 있겠죠. 그 표면의 분자들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결국 나중에 이것이 융합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막 구획의 정식성이라는 개념은 결국 각 구획마다 멤브레인 표면에 존재하는 어떤 특정한 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멤브레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융합의 과정에 있어서 융합상의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상호 분자의 인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질도 여기에 육경도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이제 실제 우리 세포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복잡한 그런 네트워크처럼 되어 있는 소낭의 성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비슷한 그림인데 좀 더 정교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크게 세 가지의 패스웨이를 시그널 패스웨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골지 그리고 센스 골지에서 나가서 세포 표면을 아래쪽에 있는 전형적인 빨간색 경로들이 분비 경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크릿 디스크리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갈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시크릿 디스크리에서 나가는 것들은 나가긴 나가는데 이 디스크의 모양이나 내용물이 약간 좀 특이한 경우가 있고 표시되어 있죠. 이런 경우 종종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폐수 경우라고 일주일 페트웨이라는 파란색 표시된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수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디스크들에 얘기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서로 다른 디스크들에 얘기되지만 분류상 큰 분류상 폐수 경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서로 다른 종류의 디스크리에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 음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빨간색 또 다른 분비경우가 있는 것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엔도솜이 경미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빨간색 경우들을 쭉 찾아가 보면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면 라이솜을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솜을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라이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이것도 분비경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합성 경우라고 하죠. 이런 빨간색 경로를 통해서 가는 애들은 또 이제 가속 네트워크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처음에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 들어가서 트랜스포트 된 다음에 이것이 골지로 가고 골지에 각 시스템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마지막에 시스템 플라스 멤브레인을 가든가 아니면 라이솜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솜으로 가야 될 애들은 라이솜으로 가고 플라스 멤브레인을 가야 될 애들은 플라스 멤브레인을 가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벽이 있습니다. 이게 후보도 있겠지만 플라스 멤브레인을 가는 이 라이솜 가는 애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플라스 멤브레인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은 사실 결국 나중에 라이솜을 갈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 말한 것처럼 엔도솜부터는 들어온 적 없죠. 나간 애들은 계속 들어오게 돼요. 나간 애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 들어오는 경우들은 아까 말한 파란색 경우, 엔도솜이라고 했죠.
엔도소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녹색 구간, 엔도소를 통해서 엔도소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요. 나중에 얼리 엔도소 봤죠? 얘네들이 다시 일로 돌아올 때는 이제 플라즈마 멤브레인 통해서 얼리 엔도소를 통해서 돌아올 파란색 구멍을 통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해수욕 중에. 그래서 이것들은 리사이클링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얼리 엔도소에서 분류가 돼가지고 코팅이 돼서 어떤 것들은 라이즈는 거고 어떤 것들은 이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돌아가는 애들은 이제 다시 플라즈마 멤브레인 가서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플라즈마 멤브레인 따라 뭔가 분해될 애들은 유기분화시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얘들 선택돼서 이제 라이즈로 들어가서 얘는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해가 됐어요. 그렇죠? 또는 여기서 아까 나타난 이제 라이즈ום 가래들이 실수로 이렇게 간 애들도 들어왔다가 이때는 이쪽으로 들어간다기보다 이쪽 분리돼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라이즈홈에 있는 것들도 일시적으로 여기 붙을 수 있지만 얘는 분해에 대한 망이 분해 과정에 관여되는 가슴이 이렇게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파란색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또 있죠. 이쪽에서 센스돌지 네트워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여기서도 또 해수경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무슨 또 해수경로냐, 그렇죠? 나중에 이제 라이소om들은 이제 라이소om으로 가야 될 애들이 있는데 라이소om의 그네한테 가슴 내용에서는 끝까지 라이소om까지 가지만 얘네들을 실어주는 카브 리셉터들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때 돌아온 애들이 있어요. 말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라이소om 배울 때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쪽 중간중간에 다 해수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 해수경로하고 얘네들 해수경로는 당연히 다르죠. 얘네들 라이소om에 대한 가슴 내용에 대한 리셉터들을 다시 돌아오는 해수경로고 얘네들은 갔다가 다시 일부 돌아올 애들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 골지 내에서도 해수경로가 있고 또 ER과 골지 사이에서도 또 해수경로가 있어요. 다 같은 해수경로지만 기본적으로 크게 해수경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컨셉들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럼 정리하면 빨간색은 흔히 이제 분비경로, 라이소om의 생합성 효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엔도사이클 패스웨이들은 들어오는 것,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들은 리트리버 패스웨이로 취급이 되고 이렇게 계속 가서 분해되는 애들은 또 라이소om 엔도소om 패스웨이로 이제 취급이 되고요. 뭘로 분류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이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유캐리드 셀에 이런 정보가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곰팡이든 또는 여러 가지 포유류의 세포, 다양한 세포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까 하나 설명 안 하긴 했는데 이 얼리 엔도솜에서 나갈 때도 바로 나가는 것이 있고 리사이클링 엔도솜은 거쳐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우리가 엔도솜을 배울 때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 안 듣거나 있죠. 아까 리트리버 패스웨이는 일단 레트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게 레트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이게 대비되는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의 인수로는 이제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과 레트로그레이드 패스웨이.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예를 들어서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고 파란색이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가 되는 것이죠. 녹색이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면은 죄송합니다. 녹색이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면은 파란색이 엔테로그레이드 패스웨이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요. 소낭수동 중에서는 우리가 수동 소낭 중에서는 유형이 아닌 것도 있다. 즉 이제 보통 소낭하면 동그란 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길쭉하게 생긴 튜브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짧은 튜브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그게 굉장히 나타나는데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찌질러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얼리엔도솜에 흙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다란 소낭 형태의 길다란 구형이 아니라 길다란 튜브 형태의 이런 소낭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수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단계별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까 말한 버딩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퓨전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세분화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되는 몇 가지 분자를 조금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합 성성 단계가 있고, 지금 여기서 그림상, 이 그림은 이제 여기 교과서는 아니고 리뷰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교과서, 거의 교과서 수준의 그림이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비슷한 그림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쪽에 모노 컴파트먼트가 있고, 역시 어셉터 또는 데스티네이션 컴파트먼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란 말은 이제 멤브레인 이쪽에다 준다, 이제 흘러간다는 개념이지만, 사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가는 게 있으면 많은 경우 오는 게 있습니다. 엔테로그레이드가 있으면 레트로그레이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 그린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쪽만 그려주시면 그래서 엔테로그레이드 트래킹 보면은 처음에 이제 순환이 형성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되는 단계 마지막으로 퓨전돼서 이제 사라지는 단계가 있겠죠. 이 세 단계가 크게 나눌 수가 있고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막이 팽팽했던 막이 이제 커버치, 즉 이제 곡면을 형성하는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곡면이 관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제 동그랗게 이제 순환 모양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또 떨어지는 단계, 우리가 이제 피전이라고 합니다. 피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멤브레인의 피전 또는 피전이 존재하게 되고 떨어져 나오면 이제 이것이 이동을 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퓨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멤브레인 두 개의 멤브레인 하나 합쳐지는 과정을 우리가 퓨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형성 단계 또는 이제 시전 전 시점까지 단계를 좀 더 살펴보면 곡면이 형성되죠. 이런 곡면은 보통 곡면이 형성되는 것은 중간에 코트라는 것들이 사이토솔로부터 리크루트되면서 이쪽으로 와서 막 표면에 무슨 낙이 결합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모양 때문에 멤브레인이 쉽게 구부러질 수가 있고 그 덕분에 그 과정 멤브레인 곡면이 형성된 것뿐만 아니라 이 코트는 그 주변에 어떤 카보의 셀렉션을 굉장히 중요해요. 즉 그 그림에서 여기 솔루블한 카보는 동그란 보라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멤브레인 카보는 이런 선으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멤브레인 카보 여기서 보시면 이 멤브레인 카보는 솔루블 카보에 대한 또 리세프팅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그냥 얘네들이 그냥 멤브레인에 여기서 어떻게 이쪽 주변으로 아까 농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축이 되려면 이 분자의 설로전이 있어야 돼요. 즉 여기에 소프트라고 불리는 이 곡면을 하게 물어지게 만든 이 프로틴이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멤브레인 커브들을 인식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농축을 시키는 그런 인식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 처음에 이 게시 단계, 이니시에이션 단계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은 결국 이제 곡면이 더 급격한 그런 커버치를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셀렉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동그란 이런 식으로 동그란 순환물을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딱 잘라내는 절단하는 그런 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것이 이제 멤브레인부터 나오게 되면 이제 얘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멤브레인 녹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포토 프로틴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다시 언코팅이 일어나요. 즉, 피를 벗겨 던지는 것이죠. 그럼 얘들은 다음 사이트에 다시 이제 생성될 수 있는 한번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언코팅이 되고 보통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안에 들어있는 멤브레인 카보하고 솔루블 카보 분들을 하게 되고 여기에 제가 언급을 안 하는 이제 스네어라는 것이 처음부터 들어갔을 수 있고 나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스네어라는 프로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네어는 전형적으로 멤브레인 프로틴이고 특히 이제 어떤 K랭크 프로틴입니다. 엠터미나이라 이 사이트로에 향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꼬리가 이제 멤브레인에 딱 붙이게 됩니다. 프로틴입니다. 그래서 이 스네어들이 이렇게 스네어들이 얘들과 이제 중요한 이제 완전 퓨전의 구조는 하죠. 스네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디스크에 존재하는 스네어들은 디스크 스네어라고 해서 디스크라 스네어라고 해서 V 스네어라고 하고 반면에 이 타겟 또는 섹터 타겟 컴파트먼트에 존재하는 것을 T 스네어라고 해요.
T 스네어, V 스네어 총 4개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컴프레스 형성하면 퓨전이 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퓨전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한 금체의 존재를 하게 되고 실제 자기의 도착해야 될 그 정확한 곳에 도착하게 되면 저 근처에 이 테러링 팩터라는 것이 있어요. 테러링 팩터는 보통 그 멤브레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즉 이제 타겟 컴파트먼트에 보유한 테러링 팩터가 서로 다른 테러링 팩터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맞는 테러링 팩터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퓨전이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안 맞으면 근처에 가고 그냥 다시 여기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일종의 안테나처럼 이렇게 길다란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를 잡게 되면 이런 상호 인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랩이라고 하는 GPT인데요. 이 랩 GPT가 나중에 이제 먼저 배울 겁니다. 이것이 상호형에서 필수적이고 스네어랑 이제 함께 랩 스네어 그다음에 테더링 컴플렉스가 테더링 팩터가 이제 하나의 거대 컴플렉스를 활용해가지고 제 퓨전을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송합 이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테더링 과정, 마킹, 마지막에 퓨전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림에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운반 과정에서 사이토 스켈레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튜브이나 아니면 팀필라먼트를 통해서 거기에 붙어있는 모터 프로틴을 통해서 소량 이동하는 기술을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가지고 생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분자들,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분자들을 봤어요. 사실 나중에 이제 쭉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이런 많은 분자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오브젝트일 수도 있지만 친숙하지 않다는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분자 생각이나 다른 시간에 DNA 폴리머리스 배우죠. 스테이션 팩터를 많이 배우죠. 수많은 팩터 그런 것들 싱글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미 다 공부를 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은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지금 속에 보면 이런 스네어들이라든지 테더링 팩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수로 종류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죠. 우리들이 늦게 발견했고 좀 의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숙하지 않게 어렵게 됩니다. 사실 중요수로 따지면 못지 않아요. 왜냐하면 DNA 센트럴 노바에 제공한 거잖아요. DNA 폴리메이스, RNA 폴리메이스, 트랜스포터 팩터, 트랜스레이션 팩터, tRNA 그런 것들은 프로틴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관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수많은 과정들을 프로틴 카이네이즈나 포스트페이즈 그리고 수많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프로틴에 제공하지만 또 프로틴의 공간의 이동, 타겟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간을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미국했다시피 경우에 따라서는 핵이 갔다 딴데 갔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조절하는 그런 수많은 팩터들이 사실은 우리 지놈 속에 담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친숙하면 친숙할수록 사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좀 더 관련 업종의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제 좀 더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갑시다. 이제 순환 형성 단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틴들은 눈에 잘 띄일 수도 있고 안 띄일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보통 이 사이토들 쪽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사이토들 쪽에서 리크루트되고 결코 멤브레인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이 자체는 스트레스 프로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여기서 멤브레인에서 붓게 만들고 하지만 거기까지 멤브레인에서 파고들지 않아요. 약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는 빨간색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크라는 것들이거나 이제 스타워즈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거는 내추럴 GPT이고요. 그런 것들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멤브레인 표면에 붙어 있어요. 조립되고 훔치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셈블 되고 이제 원푸팅 비싼 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자꾸 재활용되는 것이죠. 웹페이 기능이 있어 아까 이게 다 이미 했어요. 막을 변형한다고 해요. 막을 원래 이제 캠페인했던 막을 우라진 또는 막의 다른 개념으로는 또 이제 피전 같은 것을 잘라내서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다 모두 막을 변형시키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소나기 굳게 만들고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이제 막을 변형하는 또는 멤브레인 리모델링이라는 기술인데 여러 가지 표현을 써가지고 이제 멤브레인을 바꾸는 모양을 바꾸는 커버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FDA 기능이라고 써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을 분출시킨다, 특정 카보드를 분출시킨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배웠던 것과 설명 시간에 배웠던 클래스 3 코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3 코트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두 가지 성분으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란색, 녹색 부분, 지난 부분, 연두색 부분인데 그 부분, 안에 부분들이 두 가지 이렇게 있어요. 얘를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코트들은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멤브레인 카고, 여기는 멤브레인 실제로 카고 있을 테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녹색한 똑같은 얘기를 할수 있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시즌을 느낄 수 있는 노란색 다이내믹 같은 그런 분자들이 있어서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 배우는 것처럼 이제 코트가 떨어져 나가고 얘를 다시 열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막 요소와 함께 혼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노메릭 GPP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랩 프로틴도 이렇게 모노메릭 GPP 또는 스몰 GPP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했던 렌 GPP도 이 모노메릭 GPP를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메커니즘 비슷한 메커니즘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즉 GPP 방송, GDP 방송 두 가지가 있잖아. 이 모노메릭 GPP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고 뒤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여기서 혼합수소에 관련된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에어컨 순전 얘기했고 에어컨 주로 에어컨 싸움 같은 것들은 이제 처음에 요 버딩까지 가는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포스트 아인슈타인 의미 별죠? PI3P, PI4P, PI5P가 이제 인상 하나가 붙은 것이고 두 개가 붙을 수 있고 세 개, 인상 5번에 각각 붙을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타난 것처럼 얘네들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특정한 종류들의 포스트 아인슈타인들이 특정한 종류들의 논란의 막에 더 비교적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이게만 익스프레스가 또는 이제 완전히 한쪽을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고 되게 나타나는 좀 더 많이 존재하는 그래서 빨간색, 여기서 이제 녹색이 PI3P, PI3P가 주로 이제 엔도손 쪽에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I4P는 주로 이제 골지의 끝부분으로 가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고, 골지나 아니면 플라스마 멤브레인, 또는 이제 디스크, 시크릿 디스크 같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PI5P는 여기 뭐 잘 안 나와 있어요. 좀 약간 수비도 적고, 그 다음에 PI45P2가 있는데, 그것도 주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많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골지들이 이제 그리고 PI35P2,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런 주로 레이트 엔도손 쪽에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레이트 엔도손의 바깥쪽 멤브레인, 리미팅 멤브레인 같은 거. PI345P2는 매우 극한 구조들, 플라스마 멤브레인의 특정한 파고사이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다시 다들 나중에 다 개별적인 텐트에 배울 때 다시 등장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림은 여기가 이게 보기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 얘기하느냐? 아까 말했죠. 막의 정체성, 멤브레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이 포팅이 대부분이지만 종종 이렇게 퍼스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막시도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즉 이제 처음에 막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올 때 이 지질도 역시 이 손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멤브레인 리모델러 여기 나타난 것이 이제 코트 같은 멤브레인 리모델러를 측정했을 때가 있잖아요. 커버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다른 종류들의 또 멤브레인 리모델러들이 같이 코트랑 같이 작용을 해서 역시 커버처럼 형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이내믹으로 톡 떨어지게 만드는 이 것도 역시 멤브레인 리모델러로 볼 수 있고 얘네들과 함께 혼란 형성에 중요한 각각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엔도사이티스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이
이건 뒷문제 엔터사이클시스가 보여주고 있지만 더 자세하게 운동 경우에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 자 이제 소나 운반가요. 아까 얘기했죠? 이 세포 골격과 운반 백지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퓨전 단계에서 중요한 스몰 CTP 리스크가 바로 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몰 CTP 세븐 중에 하나고 소나 운반하고 폐쇄 구역 위치에서 중요한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랩 이펙터라는 것이 있어요. 랩 이펙터라는 것들은 랩과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랩과 결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랩의 다운스트림에서 랩의 의존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휴전 자체도 휴전에 관여하는 많은 팩터들도 역시 랩의 이펙터. 어떤 경우는 스네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페더릭 팩터.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또 다른 랩의 이펙터 중에 하나는 운동장택질이거나 그와 결합할 수 있는 문제. 지금 이제 랩과 랩이 수송 과정에서 프로틴인데 이 앞에는 안 나오는 수송 과정이 아니고 심지어 랩이 이 코트나 앞단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막 앞에는 뭐 다른 랩, 다른 주택이 있고 뒤에는 랩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조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랩이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모터 프로틴이나 그와 결합할 수 있는 프로틴이라든지 아니면 페더링 팩터라든지 스네어나 다양한 것들이 랩에 있게 네? 아까 얘기했어요. 타겟 스페시피티 이번 그런 이제 이 조합들에 있어서는 하나만으로는 결정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조합, 즉 이제 공합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랩과 헤더 또 랩과 스네어와 헤더 그리고 기타 단백질들 이가 결합되면서 서로 짝이 있어 그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점점 또 정확한 순항이 정확한 타겟에 결합해서 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스펙트 생명도 힘을 수 있겠다. 소남 융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마지막 이제 소남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도막이 아주 근접해야 돼요. 근접하지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페더링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갖고야 되면 1.5나노미터. 막의 두께, 항상 기억하고 있을 거겠죠. 막의 두께가 4나노미터인데 그 막의 두께보다 거의 더 근접을 해야 돼요. 두 번 사이에. 그 사이에 그래야지 물 분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근접을 해야 휴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왜냐? 물 분자가 있으면은 지질이 안에 이 과정에서 지질이 섞여야 되는데 이 두막 사이에 이 섞이는 과정에서 물 분자가 있으면 방해하는 연결쪽이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그때 물 분자가 없어야 돼요. 네,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스네어가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 막이 여러분들 이제 막 지질끼리 돼 있으니까 막을 그냥 붙여놓으면 저절로 융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면 뭐 기름 얘기하면요. 기름끼리 막 뭉친 것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음악이 저절로 융합되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요들의 실제로 막을 융합시켜줄 어떤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힘이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힘이 뭐에 의해서 정의되냐면 스네어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V 스네어 또 T 스네어끼리 결합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마치 자석처럼 근처에서 딱 붙어요. 얘네들이 V 스네어, T 스네어 짝이 있어 정확하게 딱 붙습니다. 그리고 이 자석처럼 붙은 그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결합하는 힘이 당겨지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을 문제로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스네어 간의 결합이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스네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느냐? V 스네어 3개, V 스네어 하나, T 스네어 3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딱 4가지 종류만 있으면은 이런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종류들의 융합을 다 매개할 수 있을까? 좀 다양하게 서로 다른 종류의 스네어들의 다른 종류의 스네어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 나타내는 종류들의 피지컬 트래스킹이 정량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고 더 많은 종류들의 피지컬 트래스킹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이런 자소자분들의 디스크마다 다 자소자분들의 스네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100개로 부족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lecular 가지고 있는 것은 30개, 40개 정도 안 돼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다. 식물 생품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면 60개가 나와요. 현재 계속해서 스네어 종류들이 많지만 그래도 100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네어끼리만 가지고는 그런 퓨전의 스페시피티를 조절할 수는 없으나 다른 것들이 막 필요합니다. 텔러리 팩터거든요. 오케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스네어들이 어떻게 되게 발현해서 멤브레인 어떻게 섞이나 봅시다. 처음에 이제 물이 없음을 동접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 1차적으로는 먼저 2단계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셀프소릭한 리플렛이 먼저 끼게 됩니다. 믹싱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먼저 이 힘에 의해서 섞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먼저 두 개의 리피드가 들어가는 거죠. 반쯤 퓨전이 되죠. 핵 퓨전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직 루미날 쪽에 좀 더 진행해서 루미날 쪽의 리플렛은 그대로 아직 섞이지 않은 상태죠.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얘들이 이 구멍이 뚫려요. 즉 소위 퓨전 포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스클과 그 다음에 타겟의 멤브레인이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핵 퓨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퓨전포가 형성된 다음에 이것이 쫙 확장이 되면서 수술로로 이렇게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상태부터 이 상태까지 가는 과정은 공기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핵이 퓨전까지 되는데 퓨전4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다시 그것이 떨어져 다시 요금이 절단이라고 다시 퓨전이 안 일어나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퓨전포가 안 일어나고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후방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셀소릭한 리플렛만 일부 리플리가 서로 섞이고, 그러니까 안쪽에 리플렛은 루미날 리플렛은 전혀 섞이지 않는 그래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험에서 해본 분들 통해요. 오케이. 우리 지금까지 이제 막의 융합과 절단을 배웠는데, 능력이 지금 보면 완전히 다른 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절단이고, 융합이고요. 뭔가 이제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세포는 다양한 분들 오가네와 멤브레인이 분자하고 순환들이 분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절단과 융합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해봅시다. 우선 융합과 절단의 정의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분리된 두 지질 이중층이 합쳐지면은 융합이고, 하나의 연습된 지질 이중층이 있게 되면은 융합이고, 그 반대 과정이 절단이죠. 정의 자체는 아주 간단하고 생각해요. 이제 이것들은 좀 더 특정 사들을 이제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방금 B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은 처음에 여기 이야기를 골지 트랜스포지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렇죠? 근데 트랜스포지 네트워크에서 비스클이 나와서 떨어져 나간다. 이 상황에서 보겠죠.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뭐 플라스의 브레이크 페이지에서 아니면 뭐 운전식을 한다. 그래, 이런 과정들은 당연히 시전입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골지고, 이것이 이하에서 온 디스크다. 이하에서 온 디스크이 딱 골지가 나서 융합이죠. 이쪽 과정은 융합을 하는 것은 당연하죠. 종종은 이것이 두 가지에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이것이 소위 후모타입 퓨전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퓨전이 같은 좀 비슷한 종류들의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엔도스테릭 디스크도 역시 처음에는 비슷한 디스크들이
그러면 이런 비스클들이 모여서 그렇죠? 엔도솜 리드실이 있고 또는 엔도스틱 비스클들이 이 거대한 얼른 엔도솜에 가서 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전자 같은 과정들, 비슷한 사이즈끼리 선원끼리 모여서 호모타입 퓨전을 하는 경우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지. 또는 거대한 에코, 좀더 커다란 에코들도 서로 융합할 수가 있고, 끼리 융합할 수가 있어. 이런 과정들은 A와 같은 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에코가 융합해서 더 큰 F이 된다. 그 말이죠. 거꾸로 마이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토콘드리아도 퓨전과 퓨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C와 D가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C를 먼저 봅시다. C는 레이트 엔도솜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트 엔도솜 같은 것들은 그림이 나타난 것처럼 디스크들이 안쪽에 더 있어요. 바깥에 있는 디스크들을 리미팅 있는 멤브레인이라고 하고 안쪽에 있는 디스크들을 인트라루미넌트 디스크예요. 앞으로도 뭐 많이 쓰는 인트라 루미는 이로스기도 하고 아이로스기도 하지만 디스크 그래서 ILB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런 게 인터넷 그리고 레이텐돔 또는 레이텐돔이라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이 엔도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얼리에서 레이텐돔을 송출한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 좀 형태적으로 좀 정확한 말이 MVB라고 많이 있어요. 멀티 디지털화 이 MV 어떤 경우에는 엔도솜이라는 경우에는 엔도솜이라고 쓰면서 MVB라고 씁니다. 형태적으로 보면 멀티 디스크라는 말이 중요해요. 안에 IMV를 가지고 있으면 헤비용으로 볼 때 이런 것들은 크게 잘 보이기 때문에 내만으로 가진 것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아이콘들에도 있긴 하지만 이것들은 아이콘들과 달리 이 부분이 루미널 분장이 투명해요. 그래서 눈에 잘 띕니다. 그래서 레이텐돔 같은 또는 MVB에서 볼 수 있는 ILD 형성 과정이 있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이렇게 충분히 투명한데 이것이 갑자기 ILD 같은 경우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처음에 마찬가지로 이걸 딱 들어온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고 떨어져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과정이 ILD 형성 과정이다. 멀티피지컬 바디에서 이제 ILD가 형성되는 과정, 즉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시즌이에요. 그렇듯하죠. 분명히 똑같아 나옵니다. 보이니까. 아까 본 이런 과정하고 비슷하죠. 근데 잘 보면 이런 약간 얘기가 들어요. B하고 달리 좀 구분한다면은 이런 시즌 과정들은 사이토솔이 지금 하얀색이죠. 사이토솔이 하얀색이에요. 그다음에 이 하늘색은 MVD 같은 것들의 루멘이에요. 그래서 사이토솔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뻗어나가죠. 이거는 사이토솔 쪽으로 당겨져서 안쪽으로 사이토솔 쪽으로 향해서 퓨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토폴로지가 다르다. 리버스 토폴로지 퓨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려운 말. C 같은 거.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 좀 드물게 일어나지만 얘를 다시 리프팅을 해야 퓨전하는 이것도 역시 하나거나 크니까 그냥 그런 것밖에 없죠. 자, 마지막 D는 뭐냐면 워터파고든이에요. 워터파고든인데 워터파고든 아까 봤죠?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런 파고포라고 불리는 이러한 컵 모양의 디스크로 시작을 해요. 컵 모양, 한쪽으로 컵 모양이 생각했죠. 이 컵으로 이렇게 해서 컵에 주둥이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구멍이 딱 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중방을 달리는 오토파고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이 인건분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과정, 즉 마지막 구멍이 내어진 과정을 보면은 이제 자라다가 마지막 구멍이 딱 내어져서 이렇게 이중방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는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면 마치 퓨전처럼 보여요. 그렇죠? 무슨 멤브레인이 딱 하나로 쳐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건 퓨전이에요. 또는 시전이에요. 왜냐하면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개의 막이 하나로 합쳐지면 퓨전이고 두 개의 막이 하나의 막이 두 개로 나눠지면 퓨전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두 개의 막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왼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의 막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이 붙어서 융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삐전이에요. 거꾸로 이것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오토버튼이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퓨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약간 오토버튼은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걸 잘못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교정하고자 이거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상학적으로 이제 이상학 타포로지라는 것들을 흔히 얘기하는데 타포로지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이제 사실을 고려를 할 때 우리가 가상으로 요 멤브레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서 요 부분을 이렇게 막 불안한 위치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작은 개미가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경우는 삐기 돌아가서 온 구석구석을 다 탐험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개미가 이렇게 아무리 돌아봤자 바깥쪽에 아우터 멤브레인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좀 이상한 쪽으로 밀대에 있는 공간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배웠고 이미 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휴먼 프로티옴, 휴먼 지놈을 보게 되면 이런 용어들을 많이 같이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프로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포트 프로틴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포트 프로틴이 이게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거 사이트도 프로틴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AR2 GPP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이 약간 화물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이트들 쪽에서 리프트돼서 포트처럼 리프트됐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이렇게 멤브레인 리모델러 얘기했죠, 그죠? 좀 더 정확한 멤브레인을 보면 멤브레인 리모델러 예로서는 바도인 프로틴이라는 것이 있고 다이내믹 아까 마지막 멤브레인 시즌이 있는 거 있었죠. 그다음에 에스코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에스코트가 바로 얘기했던 요 과정들 여기를 떠붙이는 과정들 즉 사이트들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시즌되는 것들을 공동적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죠. 아까 이제 다이내믹은 이 역과정에서 얘를 이제 세트 쪽으로 향하는 멤브레인이 떨어 나올 때 이때의 시즌이 있습니다만 에스코트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세트들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멤브레인 시즌이 일어날 때 일어납니다.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계획이 어떤 영향이 있다. 테더 이미 얘기했죠. 테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 있고 스네어 있고 그다음에 스켈레톤, 사이트 스켈레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터 프로틴. 남은 시간 또 이제 이 파워포인트 나머지 부분들은 얘네들 하나하나 자세히 배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를 봅시다. 포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클라스린을 연상하신대요. 클라스린 많이 배웠죠. 클라스린 그림도 많이 봤을 것이고 주요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클라스린 포트예요. 클라스린이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포트는 캅2, 캅1이 있고요. 이런 뜻까지 많이 들어봤을 레트로모 들어봤어요? 레트로모도 나중에 좀 더 나중에 포트로 이제 포트로 이제 간주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세포 같은 교재는 요거 3개까지가 아마 나와 있을 거고 이제 또 과거 이제 셀 테이프 책에서도 3개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새로 세 판에서 요것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좀 다르죠, 그죠? 예, 포트가 생긴 것이 이렇게 비스클 주변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박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선명해 보이고 아주 잘 찍힌 사진. 이게 사진은 이제 시험관에서 찍은 사진이라든지 잘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아마 세포가 아니겠습니다. 어쨌든 알 수도 있어요. 시험관에 아마 이것도 아마 이제 시험관에 사진 것 같은데 좀 다르죠, 그렇죠? 하나 또 똑똑한데 이거는 긴 튜블처럼 생겼어요. 튜블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전형적인 튜블에 많이 이제 가는 특성으로 있습니다. 살짝 먼저 얘기하자면 네트로는 어디에 적용하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클라스팅 코트 이제 구조적으로 잘 밝혀지는 클라스팅 코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이오 EM 을 통해서 구조화된 것들을 이제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산발이처럼 되어 있죠. 커다란 테리체인은 산발이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구니처럼 된 끈적인 모양에서 주요 뼈들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약간 안쪽에 이제 그 라이트 체인 노란색 시스템 것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것이 이중으로 이제 물망을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험관 내에서 이렇게 일정한 농도의 적당한 농도의 클라스린 기본적인 서브유닛들을 시험관에서 너무 저절로 얘네들이 잡아주는데,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세포에서 분리해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일정한 그런 어셈블리가 일어나서 일정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세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클라스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이즈나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을 보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식품을 하는 클라스린에 의해서 나타나는 코트들의 외형들을 실제 세포에서 보는 게 세포를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이렇게 붙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기 거예요. 몸을 뜯는다.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올려가지고 등급을 붙인다는 딱 거기서 본을 떠가지고 플라스린의 모양들을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처럼 이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것들은 플라스린 코트 피트, 이런 게 코트 피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떨어져 나오면 이제 떨어지려 말할 때 찍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애칭을 해보면 어떤 것들은 스타일을 할 것도 있고 잘못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어떤 것들은 코트, 어떤 것들은 피트, 어떤 것들은 디스크를 나오기 쉽죠. 디스크를 막 나오는 것, 이런 거 대한 것이죠. 이제 네 가지 종류의 코트들이 사실 더 있어요. 있는데 주요한 것들, 유명한 것들 위주로 얘기하는 것이고, 시스템과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컵1 코트, 컵2 코트, 플라스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세판 교재에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다 나와요. 그래서 먼저 플라스틴 녹색이 표시되어 있고, 컵1, 컵2, 각 파란색과 빨간색, 마지막에 레토마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컵2는 여기 이하에서 볼지가 않은 것, 그래 하고, 그리고 가면 이제 컵1은 브라운인 것, 또는 볼지 내에서 근데 실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직 나온 떨어지는 나지 않는데 약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관찰이 굉장히 힘들어요. 컵2 스크린 실제로 세트내에서.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측정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애들만 좀 잘 보이군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클라스린 코트는 굉장히 여러 군데서 다양한 디스크에서 동시에 맞춰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레이텐으로 향하는 디스크들, 또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엔도센트스를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한 건 이걸 거예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엔도센트스 될 때 플라스린 코트가 막 붙어가지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인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는가 하면은 또 엔도존에 붙어있는 것도 있고, TGN에 위치하는 것도 있고, 시크릿 디스크에 위치하는 것도 굉장히 한마디로 말해서 올지 다음부터는 굉장히 클라스린이 여러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카트링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서로 다른 디스크리트 디자스크니까 그것은 이제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어댑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댑터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 카트링 포트가 있지만 이 연두색 부분 이 부분이 어댑터를 포함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력화되는 그림은 않지만 클라스이 아까 말한 헤비체인 부분 산발이가 있으면 있고 바깥에 이제 얹혀져 있고 그리고 클라스팅 포트를 디스크를 보면은 이 부분이 클라스팅 포트인데 헤비체인 있는 부분이고 라이트체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어댑터가 있다는 것이죠. 요 성분들이 가운데 있는 요 성분들 어댑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AP1이 있고 AP2, AP3, 4, 5까지 있어요. 이 안쪽에 있는 포트, 이 부분에 있는 포트 어댑터가 서로 다른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도 역시 컴프레스기 때문에 4개의 성분들의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 2개, 미디엄 하나, 스몰 하나. 얘네들이 다 이름들을 이런 식으로 베타 5, AP5, 베타 5, 그다음에 이거는 리뷰 5, 그다음에 시그마 5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여기 다섯 가지 종류, 최소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고 얘네들이 서로 다른 종류들의 요 부분에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플라스마 멤브레인에 대해서 엔도시타이티스 들어오는 것들은 AP2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 트랜스 볼지에 들어있는 것들, 볼지 부분에 있는 것들은 AP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라스링은 공유를 하지만 똑같은 클라스링 필치는 것 같지만 안쪽에 있는 것들은 좀 다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겉보기는 비슷하지만 성분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디스크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AP1이나 2가 가장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AP1이나 2는 이런 클라스린의 이 산바이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트리스켈리온이라고 불리는 구조들. 클라스린 트리스켈리온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AP3, 4, 5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진 않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레트로몬 어디 있느냐? 레트로몬은 엔도솜에 있어요. 엔도솜 중에서도 이렇게 얼리 엔도솜은 좀 삐직삐직 튀어나오는 튜브 같은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제 사이토닌 쪽으로 향하고 있는 구조들이죠. 아이비가 그래서 이런 곳에 보통 이제 튜브들이 많이 있는 건데요. 엔도솜의 튜브 때문에 보통 레트로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레트로몬가 그래서 하는 일을 뭐냐? 여기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시 골치 쪽으로 두들려주는 리티브럴 패스웨이 이름이 레트로모라는 이름입니다. 패스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의 클라스리 인풋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를 쓸 수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실제로 컵1이나 컵2 같은 유명한 그런 다른 코트들도 구조들을 보면 이사성은 굉장히 클라스리과 이사성을 많이 반대할 수가 있어요. 즉 크게 보면은 이 셋다 코트가 두 가지 부분을 나눌 수 있다. 바깥쪽 부분을 나눌 수 있어. 무난하면 이너 코트, 안쪽 부분은 바깥쪽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헤리체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베타 프로펠러가 아까 소변이라는 구조들을 구성되어 있어요. 탄산기능이 소변이를 분달하게 힘든 것이고 흉한 부분이 이제 베타 프로펠러 프로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클라스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는 마찬가지로 컵2나 컵1들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알파 소레놀이라고 베타 프로펠러 프로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우터 코트들을 가지고 이너 아우터 코트들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너 코트들은 조금씩 다른 것들과 들어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컵1 디스크의 코트를 보면은 클라스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 서비니들이 보면은 컵1 디스크의 코트들은 베타 컵, 감마 컵, 베타 컵, 시그마 컵, 요 그 문자로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들을 보면 이제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화적으로도 얘네들이 항공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카프1과 클라스1. 그다음에 카프2는 조금 다르죠. 얘들이 색13과 31이 이제 바깥쪽에 있는 특수라면 얘들 안쪽에는 색23와 24를 가지고 있죠. 제타.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리포트 디스크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하게 되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시간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보기